네, 성규철의 뉴스 리포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그 내부 얘기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달해드리고요. 인천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게 있는데 그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잠깐 저희가 방송 예고 이제 풀어내보내면서 중간에 꼭 눌러주세요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구독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독 좀 꼭 눌러주시면 보다 바르고 정확한 소식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도 잊지 않고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지금 가급적 오후 4시로 맞추고 있는데 좀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누름과 알람 잊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국민의힘 내부 얘기 좀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좀 재미난 분 이름이 한 분 떠오르고 있어요. 바로 최원식이라는 분인데 19대 대선 때 총선 때 민주통합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개항해서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한 제야 인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약간 뭐 중간에 국민의당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도 성향, 제야 중도 성향, 야권 중도 성향 이런 정치적 성향을 띤 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걸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최원식 전 의원 19대 의원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뭐 제가 야권이라고 했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이분이 원내 부대표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이분이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명되는 이유 국민의힘이 사람이 없어서 야권 인사를 모셔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의 연관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최원식 전 의원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길 통합위원회 위원장 소설가 김한길 위원장은 뭐 19대 때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이분이 민주통합당의 최고 의원을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최원식 전 의원과 교감이 돼 있고 또 굉장히 그 신뢰를 받는 사이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그 전 의원이 공동대표였을 때도 그때도 같은 최원식 전 의원과 같은 당을 유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야권 인사의 또 한 명의 대표격 주자였던 김한길 전 의원께서 이제 2021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그때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추천하는 일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 과정에 같은 당에서 활동을 했고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바로 그 최원식 전 의원에 대한 추천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항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 확정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최원식 그 전 의원에 대한 얘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 2020년 6월에 계양구 을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당시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가면서 이때의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이 될 거라는 얘기도 그때부터 이미 나왔었어요. 물론 본인이 고사를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고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의 생각지도 않던 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역의 설득력이 좀 떨어져서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바로 원희룡 장관이 서구 갑쪽에서 얘기가 좀 나온다고 그래요. 저희가 뭐 몇 분이 이제 맞습니까? 저희한테 취재 전화, 확인 전화도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중에. 이유는 이겁니다. 배경이 뭐냐면 그쪽 지역의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이학재 전 의원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면서 그 공항공사 사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원희룡 장관이 이 지역에 올 거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그 제보 내용들의 이제 요점인데, 근데 여기서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될 거는 이학재 전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 가는 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실 아직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두 분이 이제 요약을 했는데 4명 중에 2분으로 이제 압축을 한 것 같아요. 그 압축된 명단에는 포함이 됐는데 아직 최종 확정된 거 아닙니다. 한 분은 이제 2분 중에 한 분은 이 공항의 전문가이세요. 전문가가 한 분 올라가셨고 우리 이학재 의원은 이제 정치인이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낙점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 자리는 이제 후임 당협위원장을 지명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공사 정도 사장 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뭐 추천 뭐 중요할 겁니다. 근데 두 분 간에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리를 원희룡 장관이 온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취재 결과로는 섣부르다. 확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얘기가 돌고요. 민주당 가볼까요? 민주당 저희가 김기홍 신동근 의원 지금 썸네일에서 올려놨었는데 상임위원장 내정설 아마 뭐 오늘 내일 되나요? 이렇게 최종 확정될 건데 이걸 왜 올렸냐면 원래 상임위원장이라는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삼선 의원이 맡았던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삼선 의원. 근데 김기홍 신동근 의원 다 재선 의원이죠. 물론 뭐 김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산성급 뭐 전에 초선할 때도 삼성급 초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정계의 발이 좀 많이 돈독하고 넓게 포진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선 의원이 맡아온 곳이 상임위원장 자리였습니다. 또 하나가 이 삼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당의 중책이나 당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거나 맡았거나 또는 정권에서 장관을 맡았던 분들은 관례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갑자기 두 분의 인천을 지역구로 하는 두 의원이 재선 의원이 한 분은 행안위 그렇죠 행정안전위원장으로 또 한 분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지금 당내에서는 이제 추천을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한 걸로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관례를 무시하고 관례를 접고 그랬을까?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들여다 본 거죠. 물론 두 분이 이제 어떤 그 출중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제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니까 치과 의사니까 이 보건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의원보다 전문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김교홍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전까지 그 행안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행안위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방향은 다른 의원보다는 좀 다 잘 설정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두 분이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민주당이 어떤 그 삼선 의원의 그런 그 인물난 아니면 지금 어떤 후보군의 부족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관례에 의해서 주요 보직자 그리고 전 장관 출신 이렇게 쭉 다 빼고 나머지 보니까 고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맡으면 10개월 정도 상임위원장 할 수 있는데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이제 있을 거고 올 12월이면 예비 후보들이 지역을 누비고 다닐 겁니다. 예비 후보들이.
그럼 물론 자기 현역 의원이지만 바닥 누비는 사람한테는 이길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 끝나면 지역구 관리 나서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맡으면 거의 국회에 이렇게 묶여 있거나 얼매는 시간이 많을 텐데 과연 지역구 관리가 수월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앞에 이제 그다음 이제 나이 순으로 이제 앞서 두 가지 조건 빼놓고 보면 나이 순으로 늘어봤을 때 김경우 의원이나 신동구 의원이 앞서 있는 나이는 아닌데 지금 김경우 의원이 60년생이고 신동구 의원이 61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그 앞에도 뭐 57년, 58년, 59년 쭉 있는데 이분들도 물론 이제 그 중에 장관 출신도 있고 하지만 지역구 관리에 지금 초점을 좀 둔 분들 같습니다. 근데 비교적 김경우, 신동근 의원은 지역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나 보죠. 그런 부분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 지금 8개월 남은 상황에서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되겠다는 것은 당에 대한 좀 봉사 좀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를 수용한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이야기였고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감사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최근에 인천시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 인천 이음카드에 관련된 운영사 선정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인천 이음카드는 지금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 코나아이가 2018년도에 시범 단계에서부터 지금 운영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협약을 했는데 그 어떤 협약 조건이 변해도 운영 대행사는 코나아이가 됐었거든요. 계속. 근데 다른 지역에 보면 운영 대행사를 선정할 때 보통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인천 이음카드는 운영 대행 기간이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그 참여를 희망하는 회사들한테 공정하게 간 것인가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인천시 자체에서도 지금 좀 아주 감사의 칼날을 좀 심하게 들어서 자체 수사지만 지금 조사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우리 그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원래 예산이라는 거는 집행부가 안을 내놓으면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그것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 있는지 보고 너무 많다 싶으면 삭감을 해서 예비부로 돌리고 이게 이제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아예 삭감을 해버리죠. 이제 이런 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이제 의회라는 기능인데 이거 빼고 이거 주민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형태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이 돼 있는데 인천시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00억씩 이걸 증액을 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확정하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만 100억을 놓고 봤을 때는 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사실상. 그래서 이 참여 예산 규모가 매년 100억씩 늘어났는데 이 그 증액하고 이걸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A 단체, 이 A 단체가 계속 관여를 했고 또 이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일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연합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4월 27일인가요? 주민 참여 예산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날 나왔던 자료 중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이 전 정부에서 4년간 1,382억 원 중 798억 원 편성 과정이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주장을 했어요. 토론자가.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운영조례 제16조 제4호에 금지한 계속 사업. 이 사업을 계속
그 사업을 할 경우 주민 참여 예산으로는 승인받을 수 없는 시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정해놨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한 게 215억 원이나 되더라. 이런 또 그때 당시에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 심의 신청 권한이 없는 주민 참여 예산 지원 협의회가 제안한 사업을 제안도 했는데 그 금액이 260억 정도가 된다. 자, 이런 일련의 그 돈들이 잘못 편성되고 쓰여졌다라고 이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인천시가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감사원에서는 인천 이응카드 운용사 선정 과정 의혹이 있다 들여다보고 있고, 인천시 자체 감사관, 자체 감사, 지금 그 우리 시장 바뀌면서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면서 감사관 교체가 됐거든요. 그 교체된 감사관 교체된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분 오신 이후에 주민 참여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 들여다보겠다. 이것도 역시 시민단체 계속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양쪽이 나눠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두 가지 사업의 공통점 뭐냐? 바로 박남춘 전 시장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의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 결제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그게 혹시 박남춘 시장이 결제 라인에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러면 좀 파장이 더 커지겠죠. 뭐 지금으로 또 확인되고 잘못된 사실을 입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는 굉장히 관심을 받는 게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나오면 이게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결과 나오면 저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인천 뉴스 리포터를 통해서 국민의힘 갑자기 최원식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왜 나오는지 알아다 봤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인천 서구에 출마합니까? 이 얘기 지금 저희한테 몇 분 전화해서 취재 요청을 해왔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 없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석유 당협위원장 인천공항공사 확실히 간다라는 최종 낙점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역구 출신 두 분이 지금 재선 의원인데도 상임위원장으로 지금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그리고 인천 이음카드 운영사 선정 과정 의혹 감사원과 인천시가 나눠서 감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